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이게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진짜 베스트였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떨궈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좌절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요. 일단 뭐 여기 떨어진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하긴 하는데 바이비트의 해킹의 여파가 그대로 있는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바이낸스 쪽이 덤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나스닥을 보면 여기 나스닥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스닥과 좀 동기화된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을 얘가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처럼 휩소로 말아 올리려면 이 종가 마감하는 9시 전까지 보시면 한 9만 정도, 9만에서 9만 1000 정도? 넉넉하게 9만 1000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아마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59분 남았으니까.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나름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봉상으로 여기가 99일선입니다. 99일선. 죄송합니다. 200일선. 200일선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정말 많은 코인들이 좀 많은 충격이 왔죠. 그러나 도미넌스 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제 이렇게 알트들의 충격을 준 다음에 다시 도미넌스가 이렇게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오히려 좀 더 빠진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전일 대비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트들이 생각보다 반등이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비트코인을 봤을 때 비트가 오히려 반등이 적고 하락이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점점 도미넌스가 낮아진다는 건 알트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알트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알트보다는 비트가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굳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 시점부터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내려간다고 해서 알트장이 왔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쯤까지는 이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알트가 비트보다 더 버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그런 형태라서 도미넌스 떨어진 거라, 이러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보시면 1월 초부터 1월 22일 혹은 뭐 27일까지 비트는 계속 떨어졌는데, 도미넌스 떨어졌다는 건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버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70%까지 올랐던 거고, 그 다음에 비트가 조정이 이렇게 30% 정도 조정이 고점 대비 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트가 비트의 하락분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구간에 알트들이 신저점이 나온 애들도 있고, 그렇죠? 요 때보다 더 많은 눌림을 줬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당장은 되게 암울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과도한 어떤 관심은 곧 과열로 바뀌는 거지만, 과도하게 패닉을 한다, 이거는 사실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였던 적이 많잖아요. 물론 동의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장이 이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거래량이 없어서 못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때쯤 나옵니다. 근데 거래량은 언제 제일 없었냐면요, 이때 제일 없어요. 이럴 때. 이때 여러분들 뭐 코인 관심도 없잖아요, 이때는. 근데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되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관심을 가질 때가 되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또 관심을 가질 때가 되니까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시즌 종료를 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많은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선물로 알트롱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털어냈고, 이제는 알트롱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트롱을 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이 과열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시즌 종료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리테일 투자자들이 다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관들이 물려있고, 그다음 뭐 ETF도 계속 괜찮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체도 공급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 사이클이 더 남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이 남아있는 사이클은 마지막으로 큰 알트장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개별 알트장이 올 거다, 그죠? 예전처럼 그렇게 대알트장은 안 올 것이다, 개별 알트장만 올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저는 사실 이게 맵 사이클마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뭐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이제 2017년을 겪고 2021년을 가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오를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알트장이 없다.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17년이 이상한 장이었다. 이때가 말이 안 되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알트장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에 2021년을 회상할 때는 엄청난 알트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2021년과 같은 그런 알트장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별 알트장이 없고 다 뭐 ETF가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저는 그래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의심이 있어야 그게 결국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모두가 다 믿는 대로 가면 4년 주기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는 이걸로 수익을 내는데 대다수는 이걸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이 4년 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겪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도 사람들이 사실 상승장이 201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저점으로만 따지면 사실 2018년 11월 혹은 2019년 2월 이럴 때가 비트코인의 저점이 나올 때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한 번 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빔 때 또 한 번 저점을 형성하면서 쌍바닥을 형성했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을 이때 높인 상황이에요. 사실 최저점은 이때 나왔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4년 주기가 또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시장이 시작이 됐던 2021년 2월 이후부터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장은 2021년 1년 동안이다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이게 결국 모순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 3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이클마다의 움직임을 좀 다르긴 해요. 이전 사이클과 요번에 다른 움직임들이 제법 있긴 한데 그래도 움직임을 비슷하게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17년 사이클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년 사이클에서도 이맘때쯤 보시면 때가 17년 3월쯤인데요. 보시면 3월에도 보면 이렇게 잘 갔다가 한번 이제 충격을 또 줘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이걸 뚫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많은 레버리지를 털어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고 긍정적인 얘기하면 이제 욕먹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정이 온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좋은 건 비트가 과매도 부근까지 왔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그리고 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RSI가 17 정도가 찍혔는데 이때도 보면 RSI가 19였고요. 진짜 거의 엄청 낮아요. 보시면 이때 10월 2일 날 이때도 보면 RSI가 21이고 여기도 보면은 25, 그다음에 여기가 또 보면은 16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지점들에 있는 거예요. 사실 심리적인 상태로 보면 과매도 과매수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시즌 종료를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 속칭 랄부가 떨린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난 장투랑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현금의 30%를 남겨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저는 도미넌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비트의 비중을 또 알트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차트가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완벽하게 비트를 알트로 몰빵하라 이건 아닌데 조금씩 알트로 바꿔주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미친 차트는 이거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일봉을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미넌스 기껏 올려놓고 왜 떨고 이거 개스캠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알트들이 보면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뜬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미가 좀 떨어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김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어제는 김프 아예 없어지는 쪽으로 순간적으로 갔던 그런 형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국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고 거래량이 그만큼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악재라고 또 생각할 거예요. 거래량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또 악재라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계속 악재가 악재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 이거는 너무 과도한 퍼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겁을 낼 거고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디언 기우제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사람들이 뭐 인디언 기우제라 그러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지만 저는 뭐 묵묵히 제가 하던 대로 했고 결과는 어쨌든 지금까진 좋았습니다만 여기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은 어쨌든 참고예요. 참고고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 때문에 뭐 했네 하는 건 사실 내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믿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가 너 이거 하라 그래서 샀다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날 원망하라는 거죠. 내가 좀 더 많은 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더 실력 향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뭐 사실 뭐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시장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 과정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털어내기에 충분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지지를 받았고 주봉상 이동평균선 25일선 지지를 또 받았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동평균선에 갇힌 상태로 계속 있던 지도 이렇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여전히 몸통상으로 봤을 때 쭉 이어본 박스권이 아닌가 이게 좀 휩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봉까지도 마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반등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더 올라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코인들이 반등이 좋은데요. 이 바나는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왜 아쉽냐? 보시면 잘 잡았거든요. 9,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3,000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항상 저희 멤버십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입가에서 1차 도달하면 진입가로 왔을 때 본절로 끊어내야 계속 확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원칙대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재진입을 조금 애매한 시점에서 비트가 애매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단 바나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지금 불타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좀 눌림목이 좀 오잖아요. 그때는 저는 조금씩 모아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세이 같은 코인에서 많이 나왔던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이제 세이 같은 애들 있죠. 세이 예전에 세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흐르고 난 차트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되게 닮아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 이걸 불타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을 또 한 번 제가 높아심에 강조드리는데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다 보시고 얘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세이랑 비슷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기서 불타게 하는 건 손익비가 너무 딸린다. 눌림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제 결론입니다. 눌림목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이것까지가 결론이에요. 제발 그렇게 뇌동매매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을 보면 여기서 눌림이 왔긴 했지만 이 구간을 어쨌든 계속 리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구간을 뚫은 상태에서 리테스트를 거의 한 3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나면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 사람은 뭐 29만 달러 이런데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16만에서 17만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장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마켓캡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락세기 형태로 되면서 이거 상방 이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 좋은 패턴이긴 한데 이걸 제가 실제 차트로 한번 구현을 해봤거든요. 지금 차트 모양으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일단 여기서 꼬리를 달고 몸통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42분 동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별다른 눌림이 없다면 이런 지점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처럼 이것도 휩소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것도 보면 이 꼬리를 보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애들은 응징이라도 하듯 눌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봉이 마감을 했을 때 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불타기를 할 건데 그 불타기를 응징하려고 하는 또 눌림이 나와줘야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더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진짜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뇌동매매 하지 말아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저도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요. 이더리움이 너무 죽었어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에 대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거를 이제 슬슬 논의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가 현물 ETF에 대한 그 찌라시가 뜬 게 언제였냐면 이때였거든요. 10월 16일. 이때 가짜 승인 뉴스가 뜬 다음에 이제 그게 없다고 하면서 눌리고 이제 횡보를 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될 땐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기대 심리가 작용할 때, 기대감이 작용할 때 뭐가 일어난다? 랠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기대감의 랠리였고 현물 ETF가 막상 승인됐을 때는 오히려 3주 동안 빠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ETF도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슬슬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건 결국 이거는 승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승인이 되기 전까지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는 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채굴원가보다도 더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좌절을 하게끔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굴원가 밑에 있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EC가 그레이스케일 ETF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온다 그랬죠?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12개월 안에 20만 달러 간다는데 뭐 가면 좋죠. 근데 안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쨌든 사이클이 하나 남았다면 10만 달러 위로 해서 그리고 12만, 13만, 14만, 뭐 15만 이렇게는 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코인을 언제 매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 이제 보면 솔레이어나 어제 잘 갔죠. 그리고 바운스 토큰인 또 지금 잘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잘 잡아드리는데 뭐 어쨌든 하락이 오면 손절도 중요해요. 손절가도 계속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아까 바나 같은 것도 잘 봤는데 원칙 때문에 좀 원칙과 그리고 비트에 흔들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익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찝어서 보여드리니까 혼자서 뭔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강퇴당하면 또 강퇴당해가지고 왜 강퇴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들어올 때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원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방이 있어요. 선물방도 진짜 어제 진짜 난리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밑에서 잘 잡아서 지금 2차 타겟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계속 어제 보면은 타겟 가고 손절 나고 타겟 가고 또 손절 나고 손절 나고 가고 손절 나고 손절나고 가고 손절 나고 가고 손절 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잘 버틴 것만으로도 용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거 청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강제청산 났고 강제청산 이거 다 롱이었거든요. 대부분 청산 여기서 어쨌든 뭐 잘 마무리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 요번에 정말 많이 당하셨다 하시면 선물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물방에 오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입니다. 멤버십이 아니고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이 잘 이겨내면서 간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코인이 그래요. 이 나쁜 놈. 4년 동안 푸근하게 그냥 나스닥처럼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몇 달 만에도 분위기가 바뀌는 게 코인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2021년의 알트장도 부처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작 3개월 남짓의 시간 동안 수십 배가 오른 그런 알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저는 거의 다 와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저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